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일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날이 무척 싸늘하고 좀 추운 날인데 여러분들 감기 좀 조심하시고 출근할 때 옷을 좀 따스하게 입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전쟁이라는 유탄이 주식시장에 이제 강하게 날라왔죠. 드디어 이란이 이 헤즈볼라와의 싸움, 이스라엘과 싸움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헤즈볼라를 공격을 하는 거죠. 헤즈볼라 뒤에 있는 이란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이 판을 키워서 해리스와 트럼프에 대한 전쟁에서 트럼프에 전형적으로 배팅하는 모습, 이 바이든 정부의 중동 정쟁이 틀렸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여기서 이제 싸움에 미묘한 차이를 넣고 이스라엘이 향후 트럼프 정부와 친밀하게 지내기 위한 수싸움인 거죠. 해리스 정부는 굉장히 유태인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스탠스였던 것 같은데 이런 속사정이 붙어있는데 결국 중동 정쟁이 격화되는 것은 유가 문제, 유가를 상승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연결있고 글로벌 시장에 뭔가 침체라는, 그렇죠, 경기 침체라는 공포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오늘은 안전자산인 금리, 유가 이런 것들은 다 가격이 오르고 반대로 리스키한 자산인 AI, HBM,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박살나는 그러한 반대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전일 이제 파월의 싼 입도 영향을 미치죠. 네, 50bp 인하에 대해서 거의 막아버린 듯한 말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시장은 실적 장세로 확실히 변하는 모습. 여기에 우리나라는 차이나 중국과 재팬, 일본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을 할지 변수가 늘어나는 거죠. 전쟁이란 변수, 파월의 싼 입, 그 다음에 차이나와 재팬 이 변수가 우리나라에게는 그렇게 긍정적인, 그렇죠, 포지티브한 것이 아니라 네거티브한 모습으로 나오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오늘은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대비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부정적인 아주 어두움의 그림자가 오늘 한국 주식시장을 덮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기분이 좀 우울한 찝찝한 아침입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31% 하락, 나스닥은 1.46% 하락, S&P 500은 0.92% 하락. 크게 하락한 것보다는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크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막판에 좀 무너지는 모습이 안타까운 그런 날이었다. 상당히 부정적인 날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격화됐다는 거죠. 이란이 200기기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전쟁에 참여하면서 중동발 전쟁이 미국과 글로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하루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금일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8월 구인 건수 804만 건, 3개월 만에 증가. 네, 이것은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 9월 ISM 제조업 PMI 지수가 47.2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위축됐다. 한번 봅시다. 이게 미국 ISM 제조업 구매자 관련 PMI 지수인데 47.2. 네. 벌써 50 이하로 내려온 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됐다는 거죠. 50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 전월도 47.2였는데 근본월도 47.2로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뭔가 제조업이 여전히 슬로우 다운해지고 있다. 뭔가 좀 반등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침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ISM 제조업 지수 안에 이제 서브 섹터로 고용 지수가 있는데 고용 지수도 43.9를 나타내며 지난번 46에서 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 고용과 제조업이 문제가 있다.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네, 파월 의장이 단계적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습니다. 11월 B컷에 대한 기대감이 확 낮아졌죠. 입이 너무 싼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네, 이란, 이스라엘 미사일 발사, WTI 장중 5%나 급등을 했죠. 네, WTI 가격으로는 종가는 3.26% 상승, 70.39달러로 70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생각만큼 완벽하게 많이 뜨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기름 가격에 대한 충격을 줬다는 그런 하루더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부정적인 뉴스가 많은데 또 부정적인 뉴스가 하나 더 나왔죠. 우리가 그동안 염려를 많이 했던 미 동남부 항만 47년 만에 파업에 들어갔다. 뉴욕이나 이쪽이죠. 인플레 자극에 대한 우려감, 여전히 운송비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건데 상당히 문제가 좀 복잡하게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국 시장에서 유일하게 운송 관련 종목들만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생각, STX, 그린로직스 같은 종목들만 올라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BOJ가 미국 금리나 일본 기업과 NI는 부정적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오늘 미 대부통령 후보 TV 토론이 있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경합지에서 초접전을 이루고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중동전쟁이 어떤 모습으로 누가 더 유리할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골드만이 향후 금가격에 대해서 내년 초 2,900달러까지 갈 것이다. 금가격 한번 봅시다. 현재 글로벌 금가격 온수당 2,680달러죠. 네, 올해 이제 위너는 이제 금인데 여기는 이제 중동 부호들이 많이 중동 국가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중동, 러시아 이쪽에서 금을 많이 사는 거, 인도 이런 쪽에서 금을 많이 사재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금가격을 치고 올라갈 것이다.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나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리스크들이 금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렇게 봐야 되고, 여기다 달러가 이제 약세로 돌았으면 달러가 어떤 좀 강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자산이 아니라 상당히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결국은 위너는 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다. 이런 생각도 금가격 상승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요 미국 경제지표 및 주가지수 한번 봅시다. 달러지수는 0.43% 상승, 100.957. 살짝 달러가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본 엔화는 143.5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143엔. 네, WTI 3.16% 상승. 금리 한번 봅시다. 미국 2년짜리는 3.612, 3.9bp 하락을 했습니다. 10년짜리는 3.740, 6.9bp. 결국은 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주요 기업들의 주가 하락은 살벌하죠. 엔비디아 마이너스 3.68%, 116달러. 테슬라 마이너스 1.36. 네, 10월 10일 로보택시 발표에서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면 주가가 박살날지 모르지만 일단은 지금 가장 살만한 건 테슬라다. 네, 테슬라를 350달러까지 보고 사야 될 것 같다. 네, 애플은 마이너스 2.98, 226달러. 오늘 뭐 IT, AI 다 박살났습니다. 올타비티 마이너스 1.76, AMD 마이너스 2.97, ARM 마이너스 3.43, 캐터필라만 0.47% 상승, 일라인일리 마이너스 0.15, 마이크론 마이너스 3.29, TSMC 마이너스 0.98. 모두 다 박살난 모습을 보여주네요. 비트코인도 2.19% 하락해서 62,000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바로 결론 들어갑시다. 크게 뭐 한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금일 미국 시장은 파웰의 금리 인하 속도 발언 후 폭풍과 중동 전쟁 격화라는 두 가지 유탄을 맞으며 쓰러진 하루였다. 중동발 전쟁 격화로 유가, 금리 등 안전자산 가격은 상승시켰지만 반대로 리스키한 자산인 주식시장을 박살내는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며 오늘 한국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뎠던 이란이 계속 자기 우방인 헤즈볼라를 때리니까 어쩔 수 없이 참전을 해서 200개의 발사를 한 거죠. 예, 이스라엘은 이걸 노리고 있었던 거죠. 이란과 전쟁을 해야 결국 트럼프에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헤즈볼라를 때리는 것은 이란 참여에 대한 미끼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트럼프에 배팅하는 모습이 가장 큰 문제이다. 해리스가 약간 반유태인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고도 포함이 된 거죠. 계속 바이든이 멈춰라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듣지 않죠. 만약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이스라엘은 큰 공격이 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문제는 유가, 금리, 그리고 주가의 역상관 관계가 주식시장에 다소 불리하게 나타날 가능성, 즉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려간다면 리스키한 자산인 주식시장에는 단기적으로는 불리할 거란 사실은 명약관하죠. 여기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파월의 싼 입도 늘 문제로 보여지죠. 네, 뭔가 묵직한 발언을 하지 않고 싼 입도 문제이죠.
오늘 시장에서 제일 타격을 받는 것은 반도체와 AI 같은 성장주인데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여기에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 H200이라는 중저가 모델도 쓰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조치를 나타내는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기타 소부장들의 주가가 오늘은 그렇게 좋을 일이 없는 거죠. 네, 주의가 좀 필요한 날이다. PR 섹터나 종목도 없다. 여기에 이제 중국으로 과연 돈이 지금 중국 주식시장이 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중국으로 가는 거냐, 중국 관련된 인덱스나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 종목으로 돈이 몰려갈 거냐, 이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주요 체크 포인트를 보여주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도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중국의 상승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돈이 빠져서 중국으로 가는 그러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인덱스나 종목으로 쏠림이 더 심해질 것이다. 중국 관련 인덱스나 종목으로. 여기에 이제 시장 변수가 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됐다는 거죠. 3분기 실적은 뭐 어디를 보나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는 모습. 이게 어닝 쇼크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다행히 이제 수출 실적이 발표됐는데 12.9%가 상승했네요. 그나마 한국의 수출 실적이 조금 좋아지는 거, 나빠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바닥을 지켜줄 것 같지만 우리 한국 시장 한번 무너지면 하루에 싹 크게 무너지기 때문에 박스권 중간까지 갔던 주식시장이 다시 상을 못 찍고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올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에 대한 인덱스 투자는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고 오늘 하루만을 보고 단기 레버리지 ETF를 사는 것도 좀 그렇고 머리가 복잡하고 그렇다고 계속 드러내라고 할 수도 없고 뭔가 복잡한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이 좀 안정을 찾기를 바라보는데 오늘 한국 시장이 열리고 내일은 또 쉬고 모레 열리고 지금 퐁당퐁당 이게 더 복잡한데 미국 시장이 좀 안정을 찾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제 장중에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 머리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짜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복잡한 하루이고 부정적인 하루이지만 한번 또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가입을 좀 해주십시오. 이거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 가입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놓으니까 카페에 들어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유료 카페니까 신중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좀 카페에 다양한 글들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